자, 봐봐요. 이제 사람이라는, 우리가 사람을 보잖아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의 몸을 좋아지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합니다. 자, 이게 서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중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중력. 자, 고객은 중력을 받고 나한테 들어와요. 그리고 나한테 관리받을 때는 중력이 제로인 상태에서 누워버리죠. 자, 지금 차이는 뭐냐면 서 있는 거랑 누워 있는 거 차이는 중력이 없어졌어요. 자, 중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워서 아파요, 누웠을 때도 아파요 라고 하는 거는 진짜 오래된 통증이에요. 뭐냐면 내가요 어저께 밥 먹고부터 속이 쓰려요. 아, 그러면 위장이 안 좋아. 위장약을 바로 투입합니다. 근데요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묵직근해요 라면은 위장약이 아니라 진통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상황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중력을 받고 들어오면 중력이 나 아팠는데 누웠는데 괜찮은데요? 이거는 뭔가 하중적인 요소잖아요. 근데요 제가요 어쨌든 간에 눕든 않든 계속 뭔가 불편해요. 오래된 질환이에요. 오래된 질환. 오래됐다는 질환을 하나 놓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케어할 것이냐. 이 상태에서는 중력을 받고 있고 혈액이 피가 이 중력의 흐름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제로가 돼버리면 중력을 받지 않고 혈액 자체도 흐름 자체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젊을 때는, 어릴 때는 밥을 먹고 바로 자도 괜찮아. 그죠? 근데 지금은 밥을 먹고 바로 잤다면 여지없이 뭔가 문제가 생겨요. 왜? 몸 안에서 기능적인 요소가 떨어져요. 뭐냐면 펑션이 떨어져요. 기능. 이 기능이라는 거는요 수치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개그맨 강호동 선생님, 우리 유명하신 강호동 선생님의 위장과 1살짜리 아기의 뱃속의 위장은 수치적으로는 둘 다 건강하지만 용량이 틀려요. 그죠? 우리는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위 기능이 떨어졌네 라고 얘기했지 위 어떤 수치가 떨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좋아지게 하는 거는 고객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는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능을 얘기해요. 제가요 어떤 동작이 아프고요 어떨 때 아파요. 자, 그러면 이분님 구조적인 문제로 엑스레이를 찍어 봅니다. 자,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를 봐요. 뼈는 괜찮아. 형식적일 수도 있어요. 뼈는 괜찮은데요? 아프세요? 네, 아파요. 어떻게 아프십니까? 이렇게 욱신욱신거리고 팔이 안 올라가요. 그러면 또 봅니다. 기능적인 요소와 수치를 자꾸 찾아 들어가려고 해요. 왜? 진단을 내려주십시오. 진단. 너는 어디 문제야? 라는 말을 꼭 진단을 내려주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양의학적 관점입니다. 양의학적 관점은 진단적 관점을 가져가고 우리처럼 수기를 하는 사람하고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진단적 개념이 아니라 현재의 너의 몸에서 균형과 조화가 어디가 깨졌냐라는 걸 봅니다. 균형. 자, 중력을 받고 있고 중력이 제로예요. 뭐가 문제냐면 섰을 때 몸의 균형과 누웠을 때의 균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몸을 알고 있는 자기만의 데이터가 있어요. 자기만의 데이터. 제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질환은 만약에 위장장애가 있다 쳐봐요. 저는 이제 약간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조금 오버하면은 여지없이 답답해. 뭐가 올라와. 뭐가 묵직해요. 그러면 참아봅니다. 참아보다가 정 안 되면 그 내과에서 처방받았던 그 약을 한 번만 먹으면 거짓말처럼 없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요. 또 시작됐어. 알죠? 그래, 이거는 나는 어느 정도 지나면 케어가 되는 나만의 질환이야. 있죠? 내가 어깨가 아픈데 어느 정도 쓰다 보면 저절로 좋아져. 그러다가 자고 나면 아파. 근데 어느 날 그 범위 숫자를 넘어가면 진짜 이거 못 견디겠어요가 되거든요. 내가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딜 수 있어요 하는 것을 그 기준을 좀 잡아보자는 거죠. 그 기준을 중력의 방향 하나랑 피가 도는 중력과 혈액순환 범위 안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현재 고객이 자 누웠을 때 불편하십니까? 자 서 있을 때 움직일 때 괜찮으세요? 주무실 때 불편하세요? 일을 하실 때도 그러세요? 그러면 그 증상이 계속 머릿속에서 계속 남아있나요? 잠깐 잊어버리시나요? 여러 가지 얘기죠. 그 원인이 뭘까?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원인을 제거하려고 우리는 균형을 잡아주려고 하지만 어떤 파트는 그 원인을 없애버리려고 하죠. 뇌로 가는 통증이 문제라면 거기다 약을 주입시켜서 뇌로 그걸 차단시키려고 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신경을 쓰고 요걸 먼저 이해하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제 늘 설명했듯이 피가 돌아야 되고 중력선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복식호흡을 해야 되고 몸 안에 근막이 열려야 되고라는 또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또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심장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뛰고 심장이 뛴다는 것은 전신으로 피가 돌고 있다는 거죠. 전신으로 피가 돈다는 얘기는 내 몸에서 나 스스로 영양분을 갖다 주고 노폐물을 갖고 와서 해결하고 그리고 나 먼저 에너지를 갖고 오고 또 병균과 싸울 수 있는 그 인자가 가서 그 균을 이기고 이래서 나를 살려가고 있어요. 이거는 호흡계, 소화계, 생식계, 배설계 모든 조직이 뭐 림프계는 모든 것들이 같이 하나의 조화로움이 됐을 때 정상적인 내가 만들어지고 정상적인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있어야지 건강한 몸이라는 거죠.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고 있어야지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사람이 좋아지게 하려면 피가 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심장부터 얘기합니다. 피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심장이라는 단어가 딱 떠올라요. 피는 사실 심장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안 되고 간이 떠올라야 돼요. 우리 인체에서 피가 제일 많이 머금고 있고 전체 혈액량을 조절하는 장기는 간이에요. 그래서 수기적 관점은 사실 심장이 아니라 간입니다. 왜? 살아있는 사람이 수기를 받기 때문에 심장의 에너지보다는 우리는 간의 에너지에 수기적 관점을 더 많이 얹어요. 그런데 전체에 살려주는 못하는 심장이라는 얘기죠. 심장에서 피를 내보냅니다. 해부 생략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계적인 원리만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심장에서 피를 내보내서 전신으로 피를 내보냅니다. 우리는 이거를 동맥이라고 불러요. 전신으로 피가 갔을 때 다시 쭉 뿌려지고 다시 모여서 다시 심장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거를 정맥이라고 불러요. 동맥에서는 영양분과 산소가 들어가 있고 정맥에서는 노폐물과 그리고 다시 영양분을 흡수해서 다시 올라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에서는 내장기를 거쳐서 간도 거쳐서 하지만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순환이라고 그러죠. 뭐라고? 혈액순환. 혈액순환이라는 이름으로 이 그림을 그려갑니다. 혈액순환의 그림을 이뤄갈 때 나는 심장에서 하는 여기를 수기치료를 해서 좋아지게 할 거야? 아니면 여기를 가서 수기치료를 해서 좋아질 거야? 자, 우리는 이 앞쪽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역은 심장에서 다 보내주고 올라가는 이 부분이 혈액순환 파트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이에요. 이 부분은 신이 맡아줘야 되고 메디컬적, 의학적으로 책임져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께서 해주셔야 될 부분과 의학적인 부분, 외적인 거는 우리가 합니다. 그럼 우리 정맥과 연관되어 있는 혈액순환이고 이 정맥 안에 판막이 들어있고 이 판막의 수축과 판막의 움직임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으로서 그 혈액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 연관되는 것이 머슬, 근육이더라. 근데 우리 인체 근육이 650개다. 650개의 근육이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게 횡격막이다. 그래서 횡격막이라는 곳에서 호흡을 찾아내고 횡격막이 움직일 수 있는 호흡법을 찾아내자라는 게 일단 수기법의 가장 큰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쪽 파트에서 이쪽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횡격막이라는 거죠. 근데 이 횡격막을 지배하는 신경은 경추 3번에서부터 5번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기를 할 때 그 목에 관점적 차원의 에너지를 여기서부터 풀고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실기를 할 때 목부터 풀어 내려가겠다. 목부터 풀어서 목의 에너지가 횡격막과 연관이 되고 몸 안에서 연관될 수 있는 그림으로 가기 때문에 목부터 풀어 내려가는 그림의 실기법을 저랑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해했어요? 두 번째, 피가 되고 얘가 움직였으면 이제 뭐냐면 몸에서 일어나는 기능적 요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이라는 부분의 증상과
다음에 어깨라는 증상이 있고 등 좋습니다. 흉추 쪽, 흉추 라인, 그리고 허리라는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을 보자 이거죠. 고개고 났을 때 어디가 가장 핵심이냐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중력적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비티 라인의 부분은 그래비티 라인이라는 것에서 중력선을 그릴 때 우리 몸을 먼저 생각해 보면 C자에서 등이 나오고 허리가 들어가면서 골반이 있고 다리로 연결되어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귀에서부터 그 선을 그대로 그려서 복숭아뼈에 떨어지는 이 선을 우리는 중력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력선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를 먼저 일으키는 것이 어디냐면 저 목이에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면 일자가 되거나 거북목이 되버리면 밑에 있는 선들이 전부 다 망가져요. 허리를 관리하든 흉추를 관리하든 골반을 관리하든 어디를 관리하든 먼저 그 첫 번째 균형적 요소를 어디부터 풀어야 되냐면 목부터 접근을 하셔야 돼요. 목부터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이 목부터 풀어놓고 목의 각도와 목에서 에너지가 제대로 돌면 흉추와 요추의 균형이 잡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허리가 너무 심하게 아파요. 목부터 만나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일자허리가 나와요. 플레이트백. 이 사람이 일자허리가 됐던 원인이 허리가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여기 균형적 요소의 골반의 문제도 있겠지만 목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관리하든 목 부분을 똑바로 이해하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목이라는 것을 관리하게 되면 이 밑에 부분들이 연쇄 반응으로 좋아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고객은 저한테 제가 교수님 여기가 불편해서 왔는데 라고 제가 관리해주면 여기는 장이 좋아지는데 몸의 다른 데까지 엉뚱한 데까지 좋아져요. 왜? 몸의 이 사람 뇌에서는 여기는 굳이 인지하지 않지만 안 좋은 건 안 좋았어. 그런데 이게 풀어지면서 그 연쇄 반응으로 같이 좋아지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부가적인 요소들을 설명하면 수기요법의 원리는 단순히 그 부위의 통증만을 케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 몸의 균형을 확 다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깨가 아팠는데 소화도 잘 되기 시작해. 나 변비도 없어졌어. 나 있잖아 만성적인 어떤 질환이 없어졌어. 이게 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나 자꾸 걸을 때마다 몸이 이상했고 진짜 밥만 먹으면 이상했는데 이상하게 어깨 치료받고 나서 그게 없어졌네? 나 얼굴 관리를 받았잖아 이번에. 근데 얼굴 받았더니 변비가 없어졌어. 이게 뭐야? 이런 얘기들이 비일비재로 오는 것들이 전부 다 같이 연관되는 어떤 선이 있더라. 그게 바로 경락이에요. 경락의 선과 근막의 선을 또 연결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수기를 할 때 저 사람이 오늘 목을 좋아지게 하면은 어디가 또 좋아질 수가 있어. 우리 저기 인형근신경학에 로벳 반응이라는 게 나옵니다. 목을 풀면 천골이 잡히고 천골과 목이 하나의 각도에서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 그림과 흐름을 같이 이해하게 되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오늘 수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목과 그리고 혈액순환과 그 다음에 복식호흡 그리고 막혀있는 근막의 포인트에 대해서도 되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복식호흡을 통해서 횡령막을 움직이게 하고 내장기가 움직일 때 내장기에서 그 에너지적 요소에서 치유 반응이 일어난다는 그림을 보일 거고 또 하나는 근막의 포인트가 뭐냐면 인체에서 반드시 뭐가 꼬이는 자리가 있더라는 거죠. 자, 메리디안이에요. 경락이 메리디안이라고 메리디안. 경락이라는 게 있고 근막경선 해박 개념도 뭔가 연결되는 선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막의 개념이 인체를 전체로 다 연결하는 그물 같은 조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문제가 생기면 이 근막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그림을 보게 돼요. 근막을. 그러면 나는 수기를 할 때 그 근막을 전부 다 뜯을 거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여기에도 대표적인 자리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자리가 있는 것이 머리, 배꼽, 엉덩이, 중둔근입니다. 오늘 저랑 세 군데를 풀 겁니다. 일단 머리도 백회 라인, 그리고 두 번째 배꼽을 풀어줘야 될 이유도 제가 정확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엉덩이, 중둔근을 풀어서 전체적인 근막을 풀어가는 과정을 또 설명할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어깨동무라는 만화책이 있었어요. 저희 때는 소년중앙이라는 게 있었고 소년동아일보라는 어린이 신문도 있었던 시절을 저는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시절에 살 때 그때 만화가 나왔는데 2000년도가 되면 알약 하나만 먹으면 인체가 다 낫는다 그랬었어요. 그때 만화책에. 그래서 나는 2000년이 오면은 뭔가 세상이 바뀐 줄 알았었어요. 근데 2020년을 살고 있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체가 이렇게 마비가 되어 있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할 때처럼 어떤 한 자리만 만지면 좋아진 자리가 없을까? 근데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침요법이라는 걸 써서 전체 균형적 요소를 잡아주면 몸에, 그러니까 거기를 나서 치료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거기다 침을 놓으면 몸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서 치유 반응이 일어난다는 자리에 침법을 쓰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수기요법에도 그런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민해봤어요. 그래서 찾아야 되겠다. 한번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은 그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 심장을 움직여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몸을 좋아지게 하려면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럼 심장일까? 심장이 좋아지게 할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결국 통증이라는 그림을 찾았더니 근막이라는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근막. 그래서 그 근막에 그 그림을 찾은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우연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체를 잡고 있다면은 해바실, 이거 있어요. 해바실 갔더니 이렇게 머리에다가 딱 걸어놔요. 모든 해박이 끝나고 나면 여기다가 고리를 걸어서 위에다가 이런 데다가 뭐 특별을 걸어 놓습니다. 저길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바실에서 머리를 해부해봤어요. 두개골을. 별게 없어요. 근데 이제 와서 근무하는 곳에서 머리에다 손을 대고 호흡을 시켜봤습니다. 근데 기감이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뭔가 살얼음이 깨지는 느낌.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닐 때 우리 어릴 때 살짝 얼음나 발을 밟으면 얼음이 바자작 깨지잖아요. 손을 대고 호흡을 시키는데 그 사람 몸에서 투둑 뜯어지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 근막이 서로 자기만의 길이 이렇게 있어요. 가는 길이. 늘러붙은 걸 교착이라고 했는데 이게 뜯어지더라고요. 얘가 열리면 모세혈관과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실험했더니 팔이 손에 안 내려가던 사람들이 손이 바닥에 내려가요. 이 영상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제가 지방 가서 강의를 해줄 때 청주였던 것 같아요. 평생 손이 내려가지 않았던 분을 제가 머리에다 손을 대고 호흡을 시켰더니 손이 바닥에 닿습니다. 본인도 너무너무 놀라면서 평생 처음이래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왜 머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했더니 머리가 전체적인 근막을 잡고 있는 하나의 그 고리 같은 곳이라는 거죠. 거기를 호흡을 시키면서 호흡작용과 더불어서 그쪽에 손을 댔더니 근막이 열리더라. 두 번째는 머리 부분이 열린 거 말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장기거든요. 장구. 영향을 받았죠. 한의원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오장육부라는 거를 참 많이 생각합니다. 어깨가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어떤 장부에서부터 문제가 온다고 봅니다. 만약에 허리가 아프면 위경락, 대장경락의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경락, 대장경의 문제. 무릎이 아파. 무릎이 아프면 너는 신경락의 문제가 오든지 위경락의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무릎 아프면 뭐라 그래요? 야, 엑스레이 찍어봐. 안에 연골이 찢어졌는지 봐봐. 근데 한의학 쪽에서는 위경락의 문제가 아니면 너 몸에 기력이 떨어지면 오는 거야. 그래서 그쪽을 또 보강했다. 진짜 좋아졌어. 이렇게 하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도대체 사람이 왜 좋아질까? 수기라는 걸 해서 내가 저 사람의 근조직을 얼마나 만져놓을 수 있어. 내가 수기요법으로 뼈를 맞춰놓는다고 저 사람이 얼마나 좋아질 수가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질까? 따져봤더니 그게 아니었었어요. 진짜 사실은. 주물러요. 마사지에서 저 사람이 결국 혈액순환을 시킨 거예요. 정맥순환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피가 돌아서 왜 저게 좋아졌어? 피가 돌았더니 내장기로 피가 들어가서 내장기가 제대로 작동을 했더니 그 속에서 내 몸을 살려주는 인자들이 나와서 거기에 가서 공격을 하니까 좋아지는 거야. 갓난아기를 엄마들이 손으로 마사지를 해줘요. 오일 발라서. 아니면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 해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기가 면역력이 좋아진대.
엄마가 애기 피부를 쓰다듬었다고 왜 면역 능력이 왜 좋아지냐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의 등을 풀었더니 등 쪽에 있는 흉추의 배수혈을 자극을 주고 교감신경에 자극을 주고 내장기의 기능을 좋게 하니까 몸에서 편안하고 치유의 에너지가 돌고 따뜻하니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치유적 에너지가 만들어지니까 면역력이 좋아지는 거지, 손을 문질러서 면역력이 온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라고요. 거기에 숨어있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의 내장기로 피가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몸에서 충분하게 혈액이 내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팔다리가 충분하게 따뜻해지고, 두 번째, 이 내장기 쪽으로 하나의 에너지가 전부 다 전달돼야 되는데 수기요법을 하면서 간을 끊어서 주물를 수 없고 심장을 끊어서 주물를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번에 모든 내장기랑 연관되어 있는 자리를 한번 찾아보자. 그것이 배꼽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랑 아기랑 배꼽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 라인에 배꼽을 자극을 주면 오장육부의 그 반응이 쫙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배꼽을 풀어주고 배꼽을 자극을 줬더니 몸 안에서 장부의 기력들이 돌기 시작하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회복 반응으로 나타난다. 자, 두 가지 반응입니다. 인체는 사는 방향, 그냥 사는 것, 뭡니까? 먹고 자고 그냥 배설하고 이거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살아내는 게 있어요. 살아내는 거는 내가 감기에 걸렸으니까 뜨뜻한 국물 먹고 잤더니 몸이 좋아졌어.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들고, 이게 뭐냐면 살아내는 반응인데, 살아가는 반응은 그냥 우리 일상적인 반응이고, 내 몸에서 살아내는 반응을 일으키는 게 결국 내장기들의 작동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이 내장기들의 작동이 횡격막 호흡하고 배꼽을 풀으면 배꼽을 통해서 그 장부들의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73분이 보시네요, 이 시간에. 어쨌든 라이브 강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이 배꼽을 풀 거고, 세 번째 이제 종아리를 풀 건데,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 전체적인 거는 하나하나 조밀하게 저가 수기가 들어가는데, 모든 고객이 오게 되면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자, 제가 이제 뭔가를 만들어야 돼. 무가 있어. 재료. 무 껍데기 까야 될 거 아니에요. 양파가 있어. 껍데기를 까야 돼요. 기본적인 겁니다. 종아리를 왜 풀어야 되냐고 저한테 많이 묻습니다. 근데 일본의 그 책이 종아리를 주물러라는 책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던 게 그거 하나 뽑아낸 거잖아요. 말로. 뽑아낸 얘기예요. 뽑아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도 피가 돌면 몸이 좋아진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니까 종아리를 주물러라가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다리에서 해부학적 구조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종아리에 있는 가장 우리 만져지는 근육이 비복근이에요. 얘는 풍선 같은 근육이에요. 부풀렀다 빠졌다. 근데 비복근을 딱 잘라내서 그 비복근 밑에 있는 근육이 있어요. 비복근 밑에 있는 근육이 이름이 가재미 근육이에요. 솔리우스라는 근육인데, 얘가 해부에서 근육을 칼로 쫙 잘라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요렇게 혈관이 요렇게 피가 들어와서 일통에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구조가. 근데 이거를 피를 모는 게 위에 있는 가재미 비복근이 부풀어 올라서 쭉 움직이면 이 피가 쭉쭉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결국 얘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면 요 밑에 아킬레스건 있죠. 아킬레스건. 비복근하고 가재미근이 아킬레스건하고 붙어서 뒤꿈치뼈랑 연결돼요. 이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요게 건입니다. 건. 텐던이라 불러요. 얘의 성분은 콜라겐 성분을 가지고 있고 엘라스틱적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엘라스틱이 뭐냐면 늘어날 수 있는 탄력도. 근데 엘라스틱 성분을 몇 프로 가지고 있냐면 약 20%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늘어나지 않아. 우리가 껌을 씹다 당겨도 쭉 당기다가 끊어집니다. 엘라스틱 성분의 20%는 8개는 그냥 버텨져 있는 거고 나머지 20%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게 10%로 떨어져요. 결국 이 아킬레스건 자체가 충분히 움직여줘야지 종아리가 작동을 하고, 종아리가 작동해야지 피가 돌아서 심장에서 보냈던 피가 펌핑 작용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냥 종아리만 주물러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콜라겐 성분은
따뜻하게 만져주고 따뜻하게 풀어주면 그 성분이 엘라스틱 성분 자체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아킬레스건을 따뜻하게 먼저 풀어줘야 돼요. 푼 다음에 종아리를 풀어주면 그때부터 피가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보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폭이 어떤 사람이 조직을 배신해. 형님, 저 이제 조직을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저쪽 조직 두목을 잡아다가 죽이진 않아. 그런데 상징적 의미로 딱 어퍼트를 넣고 칼 갖고 그래서 어디야? 아킬레스건 끊어버리죠. 아킬레스건을 끊어요? 그 사람은 찌뚝찌뚝 그거에 의미 두지 마세요. 병신 만드는 게 아니라 아킬레스건을 끊으면 심장의 반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혈액순환에 반을 죽여놔서 서서히 죽인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찌뚝거리 거릴 뿐이 아니라 몸의 혈액순환의 반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아킬레스건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기 치료할 때 이 아킬레스건을 따뜻하게 풀어라. 그리고 종아리를 풀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또 하나, 이제 상경추 부분이 할 건데. 계속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요. 반복적인 얘기들 제가 계속 합니다. 왜? 수기요법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몸을 좋아지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누가 물어요, 고객이. 원장 여기 왜 만져요? 거기 만지면 좋아져요? 진짜 좋아져요? 나 지금 허리 아픈데 왜 자꾸 목 당겨요? 아니 나 지금 얼굴에 좀 이뻐지고 싶은데 왜 자꾸 종아리 주물러요?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진지하게 설명하셔야 돼요. 그냥 계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그거는 수기가 아니다. 설명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목입니다. 아까도 목을 몇 번 언급했는데 지금 목까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목은 경추 1번, 2번 이렇게 껴져 있죠. 자, 아틀라스 아시스입니다. 1번, 2번이고요. 3, 4, 5, 6, 7입니다. 목표가 7개인데 다른 모든 부위에는 물렁뼈가 있습니다. 그런데 1번과 2번에는 물렁뼈가 없습니다. 이 뼈를 우리가 상경추라 불러요. 경추 1번과 2번은. 여기를 풀어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위에 1번 뼈 바로 위에 뇌관이 있어요. 뇌관. 뇌 중에서 척수의 척수처럼 생겼습니다. 이 뇌관이 있고 요 속에 연수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뇌관을 생명의 뇌라고 불러요. 생명의 뇌라고 부르는 만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연수입니다. 연수에서 미주신경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심장을 움직이고 호흡을 뛰게 하는 게 전부 다 연수인데 뇌신경 10번 미주신경이 나와서 모든 내장기를 관여합니다. 요 뇌관 바로 위에 변연계가 있어요. 감정의 뇌라고 하는 변연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쭈글쭈글쭈글한 나, 전두엽, 수두엽, 측두엽이라고 하는 베네피질. 얘가 만약에 이 상경추가 틀어지면 뇌에서 일어나는 그 균형이 깨져요. 제가 얘기해서 균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직접적 균형에 영향을 받는 것이 연수하고 뇌관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일단 생명활동에 뭔가 지장을 받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문제가 되면 머리 위에서 압이 올라가요. 뇌압이 올라가요. 두 번째,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쪽에 혈관계 연관되니까. 세 번째는 여기서 내려가는 뇌척수액이 뇌신경이라는 게 내려요. 뇌신경. 640만 주의 뇌신경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몸의 모든 전달 체계가 문제가 생겨요. 네 번째는 여기서 나오는 미주신경 있죠. 미주신경의 흐름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장기 기능이 떨어지니까 회복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다섯 번째, 림프순환이 일어나지 않아요. 림프는 우리 몸의 청소 역할을 해주고 뭔가를 해결해 줍니다. 목에 터미너스가 있어서 하지가 붙든 골반이 붙든 엉덩이가 부어도 여기서 다 해결해주는 문이거든요. 여기가 막히면 몸이 붓기가 안 빠지고 뭔가 소통이 안 돼요. 여섯 번째는 알파파라는 파장이 나와요. 7.83Hz라는 파장이 이 후두골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그 소통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상경추를 풀어야 될 이유 중에 요 과정에 또 하나 얹는 것이 3번에서 5번이 횡격막을 지배하는 신경이다. 요거. 그리고 상지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모든 문제. 여기는 경추 5번을 풀어야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 계속 여러분들에게 치료를 할 때 상경추 당겨요, 모상건만 풀어요, 종아리를 풀어요, 그 다음 배꼽을 뜯어요, 엉덩이 중둔근을 풀어요, 호흡을 시켜요가 모든 관리의 기본적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수기입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여러분들하고 저랑 실기를 할 때 이거를 바탕으로 제가 계속 설명할 거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잘 제 앞에서 말이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하는 것을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내가 당신의 목을 왜 만지는지, 왜 배를 풀어주고 있는지, 왜 종아리를 만지는지. 그래서 목 디스크는 이렇게 교정이 아니라 풀어만져도 좋아진다는 것. 그리고 인체에서 막혀있는 매듭들은 이렇게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수업을 할 겁니다. 어렵지 않죠? 현장에서 들으니까 어때요? 더 편하죠? 이해가 됩니까? 집중이 돼서 그래요. 집중이.